사퇴 요구가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상민, 박지원, 조홍천, 그다음 유인태 선배, 네, 4명입니다. 당의 먹구름 1차 원인은 이재명 잠시 뒤로 물러나야 뭘 잠시 뒤로 물러나. 아니 근데 저분들은 진단이 틀린 게요. 저 답을 해보라고. 박지원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게 지금 행해지는 검찰의 이런 불공정한 수사가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고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냐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조홍천 의원한테도 이걸 묻고 싶어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며 합법적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어찌 됐건 기소됐으니까 사퇴해 이거예요. 이 논리가. 그게 말이 미친. 이게 말이야. 그 최경영 기자 그 인터뷰할 때 보신 분들 네. 아시겠지만 뭐 혐의에 대해서 좀 아냐 그러니까 뭐 차치하고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차치하고라고 말하는데 누가 박지원? 네, 그러면 그 사실상 자기도 모른다는 걸 그거 드러낸 거고. 차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토리나야 프레임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온다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쌓아지는 프레임 자체가 박빙으로 선거를 졌던 데다가 윤석열이 워낙에 못하는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이유가 그 모자란 윤석열과 맞서 싸울 사람이 민주당의 지도자로 이재명밖에 없다고 해서 77.77%로 당선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에 뇌물도 아니고 배임 걸고 막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때면 비명계라도 일제히 태세 전환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 야당의 그것도 제1당의 당수를 이렇게 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결사 호의를 했다면. 근데 갑자기 야 수사가 잘 됐든 못됐든 정치 보복이든 뭐든 기소됐으니까 당대표 내려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면밀히 들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이 방탄의 개미지옥에 빠졌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됐는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적 죽이기, 보복 수사, 야당 탄압 수사, 이 불공정한 수사, 자기 편은 봐주고 야당 대표라서 탄압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야당 대표가 이낙연 대표인데 이낙연 대표를 이렇게 김건희도 봐주고 다 봐주면서 이렇게 막 탈탈 털잖아요. 아무것도 증거가 안 나오면 저는 이낙연 대표도 사수했을 거예요.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호불호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야당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네. 반면 이재명 대표 지키자고 지금 민주당 입당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이건 민심이고 예. 일부 몇 사람의 비명계 분들은 민심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고 실제로요. 그게 저기라잖아요. 팬덤에 기대는 거라잖아요. 네. 아우 난 정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그래서 그 16년도 기사를 찾다 보니까 문재인의 친노포비아에서 아마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때도 보면은 언론에서 문재인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넣고 친노에다가 개딸을 넣으면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서 확장성 얘기하고 뭐 강성 얘기하는데 참 언론도 변하지 않는구나. 아니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2015년 때 제가 그때 온라인 입당법 네. 그게 그때 발의되고 11월에 통과가 돼. 그리고 안탈 나입, 안철수 탈당 나입당. 그때 최재성 의원하고 김태년 의원이랑 같이 해갖고 그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18만이 들어왔다니까 문재인 지키자고. 그런데 그때 저에게 기자 한 명이 선배가 문재인 대표 비판 한번 하면 일면 탑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제가 요즘 또 듣냐고. 아니 저 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대표 물러나는 사람이야. 맞아요. 7년 전에.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청산이 안 돼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상민 의원한테 고맙다고 했지. 아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라 애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유인태 씨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재명 없으면 총선 훨씬 더 유리하다. 대체 어떤 멘탈일까요? 이게 대선하고 총선의 다른 점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총선은 지지층이 움직이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예요. 투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은 국민적으로 정치에 관심 없어도 대충 뭐 언론 보고 자기 뭐 형성되고 나오는 거고 민주당 지지층이 다 뭉치면 200석도 가능한 게 현재 구조예요. 근데 지금 프레임 뭐냐면 민주당이 이재명을 못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투표장 안 나갑니다. 그럼 윤석열이 아무리 실정을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뭉치면 민주당 총선 패배하는 거예요. 그게 2008년이에요. 2008년 친노들이 대거 안 나간 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번 21대 총선에 민주당이 180석 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대통령이 되게 잘해. 근데 민주당이 의석이 너무 적어. 130석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의석을 많이 만들어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자라는 게 지지층이 움직인 거지. 보수가 와서 민주당 찍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게 맞아요. 여론이 바뀐 게 아니라 네. 진영의 사기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도 사실은 우리 쪽에 분열된 일부 윤석열로 넘어간 그런 게 우리한테는 아픈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 2008년 총선에서 83석인가 했잖아요, 민주당이. 네, 그렇지. 똑같은 최악이었을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정동영 후보가 정말 역대 최고로 졌어요. 500 몇십만 표로. 그 이유가 뭐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각 세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상민, 뭐 박지연, 뭐 김종민, 유인태 다 합쳐도 못 이기는 셀럽이 하나 있죠.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가 한 말, 이분이 민들레 그 주에 한 번씩 칼럼 써요.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은, 윤석열은 수사권으로 정치 깡패짓하고 있다. 아, 이분 봐라. 황희디 이사 잘 알잖아요. 왜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 글 쓰셨던 거랑 쭉 이어서 보면 뭐 그때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 영향력을 맹신하고 민심과 괴리되는 것도 지적하시고 지금 당에서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쭉 그런 사람들이 민심과 동떨어진 소리들을 자꾸 하면서 그게 또 계속 낚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꼬집으려고 한 거고 특히 저 내용 중에 정보 불균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공급자인 정치인과 수요자인 일반 시민들, 당원들 사이에선 불균형이 있는데 그 불균형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지 정치인들이 팬덤 때문이네 뭐네 하는 건 게으른 거고 염치 없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한 말 더 심한 말도 있어. 윤석열은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업자. 근데 그건 이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백했어요. 선거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수모를 견디는 힘으로 윤석열의 조리돌림을 견뎌라. 그 칼럼을 읽어보면 나는 그거 못 견뎌서 정치 그만뒀다. 그 유시민 작가가 저한테도 정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 대의를 생각하고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수모를 못 견딘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흔히 너는 성질이 그래갖고 어떻게 정치하냐.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전에 누가 그 비유를 하셔갖고 공감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캐릭터가 그래 안 해 이씨 그런 스타일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래 더 할 거고 더 하고 싶다 이런 그런 캐릭터 좀 그런 차이 있지 않아요? 제가 요새 이재명 대표 수사를 보면서 그 재판을 보면서 사람을 아는 건 뭘까 불가지론에 빠졌어요 좀. 사람 하나의 우주거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좋은 이유가 우리하고 달라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은 저도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누가 좀 공격만 하고 괴롭히면 나 안 할래요. 뭐 이랬거든요. 스타일이 그렇다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책임감이 훨씬 강하고 성실해요. 맞아요. 그게 우리랑 달라요. 관념적으로 그 대의를 생각하고 뭐를 생각하면서 학생운동하다 이렇게 커가는 사람과 민중적 삶 속에서 진짜 내 동료들이 잘 살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다져온 사람 달라요. 이 점을 좋아해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봤어요. 수개월 동안 팩트체크하면서 봤어요. 그렇죠. 대장동도 역대급 취재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화시키는 게 검찰 정권의 모습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어떤 것들을 견디는 걸 보면서 왜냐하면 막 날이면 날마다 포탈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무슨 뭐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걸 견디니까 홍준표 씨가 한번 칭찬한 적이 있어요. 멘탈 갑이라고. 진짜 우리의 리더는 이런 시대에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니까 이 정도 버틴다고 봐요. 근데 내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때 얼굴 표정이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많이 약해진 측면이 있어 보여요. 얼굴이 초췌해 보이고 목소리에서. 그러니까 엄청 피곤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그때 그 분위기를 비하인드로 좀 들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멘탈 갑이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감으로
그걸 헤쳐나가는 캐릭터인 거죠. 지금 시대에는 이재명 같은 스타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서 그게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비대위원장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야 민주당 지키자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억울할 것 같아요.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 바쳐서 일해서 잘해놓은 것들이 지금 다 뒤집히고 범죄화되고 있는. 지금 얘기하는 그 사업들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성남FC 등등. 이게 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걸 해결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못한 걸 해결했다고요. 기초단체장이 대선 경선까지 나왔던 사례가 우리나라 정당 사회 없어요. 저기 문재인 최성. 정부 때. 최성. 아 그렇게. 나 왜 이런 걸 나왔어요, 기억을 해? 왜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이래? 나오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 있는 득표를 한 사람. 이재명 네. 뿐이죠. 자,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어쨌건 그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 수모를 견디는 힘으로 윤석열의 조리들을 견뎌라. 이거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때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그냥 빨갱이 간첩이었을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 대한민국을 IMF로부터 구한 최초의 정말 노벨 평화상 정치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 저는 그 DJ는 정치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신. 국민 49% 이재명 사퇴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끝나죠? 그러면 아마 여론조사는 훨씬 더 민주당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유시민 작가 한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저는 그게 더 기억에 남았는데 깻잎 한 장 차이로 진 대가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지역 당원분들 계속 만나고 다니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에 대한 아쉬운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좀 지킬 수 있냐, 힘을 보탤 수 있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런 분들의 열망을 가지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몰아가고 뭐 무슨 강성이다고 몰아가고 그런 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20만 명 회원의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 폴리틱스의 웹조사로 이루어진 건데 요거는 비중 맞추는 거예요. 네. 지역, 성별, 나이 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니까요. 49%는 이재명 사퇴 전에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보 응답자의 72.1%, 중도 진보 응답자의 59.8%가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라. 여러분이 이준석 대표 쫓겨나는 과정 보셨죠? 네. 왜 그렇게 복잡했겠습니까?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선거에 또는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에 컷오프하는 게 막 대의원들이 하고 중앙위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건 전 당원한테 돌려주자는 게 현 지도부의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의 안을 전당원 투표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사실 가결될 가능성은 없죠. 근데 굳이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난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당대표를 던져버리면 어떡하라는 게 항상 조마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그게 가장 최악이죠. 뭐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재명 물러나면은 공천 잘 받을까봐? 요 느낌밖에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초과상관 태우고 자기 공천 잘 받는 거.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 상당수 떠날 거고. 그러면 이제 술에 술 탄 듯 하신 분들이 이게 억지로 투표를 하면 본인들이 공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게 2008년 그리고 민한당으로 가는 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바이어스를 싹 줄이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론조사 꽃에서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40.7. 이재명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활성화되어 있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물러나라가 기본적인 물러나라는 명분이거든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민주당이 훨씬 앞서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 중도에서 갤럽 조사도 중도에서 앞서고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엠블레인이 최근에 했던 전화 면접 조사가 있어요. 이 사태 터지고 거기 보면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6.9예요. 전화 면접에서.
그게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정확한 조사 같아요. 응답률도 14.8.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거에 대한 그걸 아예 지우고 이재명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잖아.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포탈 같은 데 가면은 포탈의 비밀을 나는 이제 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이재명 뭐 대선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져. 요거를 누군가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어. 그건 뭐냐면은 좌표를 찍어가지고요. 그 기사를 많이 클릭을 하게 되면 포탈에 뜨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주말 내내 포탈에 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근데 이상한 매체, 인터넷 매체는 그리고 여론조사도 엄청 제가 보기엔 바이어스킨 거기는 그냥 올라오던데 클릭을 안 해도 뜨자마자 바로 올라오고 뭐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원래 포털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냥 이 포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체적인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게 빅테크 기업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란 명분으로 기업의 비밀이다라고 해놓고 편향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우리가 알 턱이 없으니까 그 뒤에서 근데 실제로 트럼프라든지 미국 사례 보면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온라인은 되게 공정하다라는 착각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걸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여론사의 비밀을 알고 있고 보수가 어떤 경우는 막 150명까지 과표집돼 있고 1000명 중에 더 많아. 그걸 비율만 대충 맞춰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민주당의 소위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 용도로 써먹고 있는 게 비열하다는 것이고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한번 보시고 이재명 대표가 안팎으로 지금 학폭 수준의 이재명 가해를 당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완전히 글로리, 정치판 글로리. 지금 봐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에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이재명 검찰 고발.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그 모든 걸 다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천재라고 할 정도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정말 특출났던. 근데 그걸 다 비리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 받을 거고 검찰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이재명 대표를 조사를 하겠다고 할 거고 또 그걸로 또 뭐 영장을 7일 만에 할 거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컸던 대장동 한 90%쯤 되는 건 뇌물로 역지를 못 해가지고 배임으로 엮었고 지금 또 그 이야기 나오죠. 428억을 기소한다네요. 어떻게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언론 프레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소해요? 심지어 저기서 시민단체라고 그냥 나오지만 저 자유 뭐 수호단 쟤네들이 호국단? 뭐. 네, 호국단, 대한호국단 쟤네들 뭐 자유통일, 뭐 종북좌파 척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친박입니다. 근데 저렇게 그냥 시민단체라 그러면 마치 객관적인 데서 고발한 것처럼 비추는 그런 전략인데 보도 똑바로 해야죠 저런 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위 이제 극우 쪽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윤석열의 검찰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비명들이 같이 다구리 놓고 있는. 네. 이게 학폭이 아니면 뭐냐고. 물론 건폭이라고 부를 만하지만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학폭이라고 그러니까 건폭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짜 희한하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비명이었다면요 이 순간에 난 지킬 것 같거든요. 지키고 지분을 얻어오고. 그럼 그게 정치예요. 아니 왜 서른이건 뭐 김정민이건 뭐 이원욱이건 박지원이건 야 좋은 기회가 있었어. 구속영장을 딱 보고 야 이재명 깨끗하네. 지금부터 나는 비명 반명 스탠스를 내가 없애고 이재명을 지키겠어 해갖고 지금 막 언론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 정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지층 입장에서는 고맙거든. 네. 그 사이에 그 온갖 폐악질들이 다 잊혀지거든. 왜 그걸 못하지? 희한하단 말이야. 의원님 왜 그래요? 정치 모질이들 아닙니까? 사람이라서 감정이 앞서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앞장서는 의원들 보면 그 지역에 조금 유망한 정치 신인들이 가서 도전장을 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소위 친명으로 불리우는 키즈들이 자기 지역구에 왔다 이거지.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가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답답한 게 그런 건데 정치는 욕망이 들끓는 곳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내 이름 팔지 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 안 팔겠냐고. 지금 현역 의원님들이 정치 초년병 때 그들처럼 도전했습니다. 현역에게.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는 건 괜찮고
남에게 내가 기득권이 돼서 도전받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요. 지역 국회의원을 막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직업이 국회의원인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득권 지키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자객 보냈다고 생각하는 걸 거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 솔직하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그런 캐릭터 아닙니다. 100%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그 캐릭터 아닌 거 확실한 게요. 뭐를 할 때 이거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하세요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 개를 안 만든다는 말이 그렇게 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잠깐만 얘기해 보면 지금까지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의 반대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찬성하고 나서부터 정의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탈당하고 정말로 더 이상 존재 가치 없는 당이 돼버려서 스탠스를 바꿉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답니다. 물론 이제 정의당은 독자안이 나오면 또 민주당 뭐 안 등 해가지고 합의안이 또 나오겠죠. 네, 대안. 네. 정의당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고 뭐 진보정당 그러면 똑똑할 것 같죠. 정치 모르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오히려 정의당 같은 정당이 관종력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쇼맨십이 강한 거지 실력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래. 난 민주당을 옛날에는 그런 그 진보 정당이 좋아 보이는 어떤 프레임 같은 게 갇혀갖고 민주당 기득권으로 봤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언론의 프레임이에요. 민주당 실력 있는 정당 맞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민주당이 얼마나 소중한 정당인데요. 민주당 없었으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겠었냐고. 네. 민주당 없었으면 DJ도 없고 노무현도 없고 문재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에서 주로 민주당 얘기하면서 뭐 쓴소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게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정의당 가고 쓴소리 엄청 할 수 있거든요. 개혁 확실하게 하고. 근데 저는 가끔 보면 그냥 거대 양당이 문제다. 사실 정의당뿐만 아니라 되게 뭔가 쿨한 척하는 진보주의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이는데 그냥 거대 양당이라고 그냥 싸잡아가지고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아무 얘기들 막 해요. 되게 이상적인 얘기들. 그래놓고 지금 양당이 썩어서 이게 안 되고 있다. 결국엔 정치 혐오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런 사람들 정말 무책임하다는 걸 비판해야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뭐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 말고요. 상식적으로 합시다. 그냥 당원 가입합시다. 당원도 가입하시고. 네. 죄가 없는 사람을 저쪽이 벌을 주려고 하면 네. 지켜주는 게 비명이든 친명이든 반명이든 A예요. A. 인간에 대한 A. 예,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데 검찰에 손을 들어주는 것,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특히 남양주 지역에 사는 분들 당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 특히 지금 특히라고. 동작구도요. 용산구 중요합니다. 에휴, 이 사람이 원래 인지상정은 그런 거거든. 내가 내 새끼 때릴 수는 있어요. 말 안 들어서. 요즘 그것도 불법이에요. 내 자식 때리는 건 불법이라고 폭력으로. 네. 문제는 남이 내 새끼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같은 민주당이면은. 그렇지. 민주당이면은 내가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탄압이 들어오면 지키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뭐 이거 상식이지 상식. 기본적인 상식.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새날 구독과 멤버십 재민이 TV 구독과 멤버십 거기 없지. 황희두 TV 황희두는 멤버십 있죠. 네네.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렸던 거고요. 혹시나 내가 이 세 채널에 구독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은 꼭 해주세요. 멤버십은 월급 많이 받으신 분들은 하시고. 자, 재민이 TV 구독. 예. 10만 돌파. 10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버 버튼을 줘요. 받고 싶어요. 여기서 개봉식 딱 하면. 근데 그게 실버가 아니다. 아니에요? 색깔만 실버다. 아, 네. 골드 버튼은 뭐 금일 줄 알고요. 그래도 금 몇 끼라도. 네. 자, 다음 문제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딱 짧게 금방 하고 갈게요. 네.